보석 해주는 대신에 조건은 일단 이행 서약서에 서명해야 돼요. 보증금 1억 내시고요. 이행 서약서에 뭐가 적혀 있느냐? 주거지 제한, 도주, 증거인멸 금지, 출국 시 허가 등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내란 혐의 피고인, 참고인, 증인 등등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보석 조건을 다 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보석을 인정하겠다. 어차피 나는 26일이면 나간다라는 거죠. 나가니까 조건 왜 없이. 조건을 달아서 나를 묶어놓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반대말로 난 나가서 증거인멸하겠다. 내 마음대로 만나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 지난 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남아있고 그 잔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는 단적인 예입니다. 주기현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버젓이 돌아다니까 아까 자료화면에서 그런 윤석열 씨를 보게 되는 것이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나는 더 이상 구속이 되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명분을 갖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아예 풀어줘 버리는 경우에는 실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간의 어떤 별도의 입을 맞춘다든지 그런 혐의를 좀 숨기려고 하는 증거 인멸이나 이러한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죠. 보석 허가한 법원은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라고 말하는 사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라는 겁니다. 네,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윤주진 위원님. 예. 이게 좀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김용현 전 장관이 사실 그동안 보석 신청을 2번에 걸쳐서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번이 법원이 나가라고 하는데 왜 본인이 안 나간다고 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 만료가 되면은 사실 석방이 원칙이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석이라고 하는 직권으로 보석 신청을 했고 법원이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나는 더 이상 구속이 되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명분을 갖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아예 풀어줘 버리는 경우에는 실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간의 어떤 별도의 입을 맞춘다든지 그런 혐의를 좀 숨기려고 하는 증거 인멸이나 이러한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구속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던 것이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그리고 이미 수사는 강도 높게 많이 진행이 됐고요. 또 앞으로 이제 특검이 이제 출범을 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하게 되면은 네. 김 전 장관도 거기에 대상이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를 본다면 실은 저는 김 전 장관이 본인의 어떤 방어권을 주장한 부분도 어떤 법 앞에 평등 입장에서는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김 전 장관이 그렇다면 더더욱 사실은 옥중에서 편지를 쓴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말았어야 했었어요. 정말 재판에만 충실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또 너무 정치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 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같이 볼까요? 이번에 법원에서 조건부로 보석을 좀 해주겠다, 나가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건부 보석 그거 안 받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살짝 보석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 작년 12월 27일에 구속 기소가 됐어요. 왜? 처음에 조사받으러 왔다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체포가 됐죠. 그래서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를 넘겨서 1월 13일에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서 보석 신청을 했어요. 근데 법원이 기각을 했죠. 한 번 더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인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부하들보다 먼저 나가기 싫다라고 본인이 취하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11일에 검찰이 법원에 직권으로 좀 보석을 해주십시오. 근데 조건을 좀 달아서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법원이 조건부로 보석을 결정했는데 어떤 조건이냐? 여기 보겠습니다. 보석 해주는 대신에 조건은 일단 이행 서약서에 서명해야 돼요. 보증금 1억 내시고요. 이행 서약서에 뭐가 적혀 있느냐? 주거지 제한, 도주, 증거인멸 금지, 출국 시 허가 등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내란 혐의 피고인, 참고인, 증인 등등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게 보석의 조건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게 그래 보석 석방되고 그러면 당연히 관련자들하고 접촉하면 조건에 없어도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이거 김용현 측의 네. 주장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보석 조건을 다 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보석을 인정하겠다. 어차피 나는 26일이면 나간다라는 거죠. 조건 왜 없이. 조건을 달아서 나를 묶어놓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반대말로 난 나가서 증거인멸하겠다. 내 마음대로 만나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 지난 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남아있고
그 잔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는 단적인 예입니다. 주기현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버젓이 돌아다니까 아까 자료화면에서 그런 윤석열 씨를 보게 되는 것이고, 김용현은 내일 안에 중요 임무 종사 중에 가장 으뜸이죠.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라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행위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버젓이 밖에서 활보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보석 조건은 둘이 만나지 마. 그거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 고지주도 제안했어. 혹시나 증거인멸하려고 입맞추려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법원이 그나마 장치를 걸어놨는데 나 그거 못 받아들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정의로울까요? 김용현일까요? 법원일까요? 그거는 국민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빨리 법적 테두리가 있어서 그러지 저는 그 사회와 연구 격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